오전 6시. 서연은 주방의 스테인리스 작업대 앞에 선다. 칼을 쥔 손은 여느 날처럼 거침없이 움직인다. 채소를 썬다. 고기를 다룬다. 손끝은 기계처럼 정확하다. 하지만 눈은 먼 곳을 보고 있다. 이곳은 명동 골목 안쪽 작지만 오래된 건물의 1층이다. 간판에는 봄날 식당이라고 적혀 있다. 서연이 이 식당의 주인이 된 지는 3년하고도 4개월. 하지만 이 공간이 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다. 단지 익숙할 뿐이다. 아, 이 고기질 좋네요. 새로운 직원 지호가 냉장고에서 꺼낸 소시지를 들고 중얼거린다. 서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말이 많지 않다. 아침 준비 시간에는 더욱 그렇다. 식당을 열기 전에 이 고요한 시간이 서연에게는 유일한 숨쉬는 시간이다. 손으로 일하고 냄새로 일하고 온몸으로 일하는 시간. 이 안에서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문이 열리는 소리.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아직 개점 시간이 아니다. 벽에 붙은 시계는 1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 손님이에요? 지호가 물었다. 서연도 이상했다. 보통 손님들은 정오가 지나서 들어온다. 문간에 선 인물은 중년의 여성이었다. 연회색 코트를 입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다. 얼굴은 차분하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인다. 마치 이 식당에 들어오기 위해 오랫동안 결심을 다진 사람처럼. 서연의 손이 멈췄다. 죄송한데 아직 준비 중인데요. 정중한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아래로는 무언가 딱딱한 물체가 흐르고 있다. 긴장 또는 거리감. 여성은 천천히 안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서연을 본다. 둘의 눈이 만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손에 들린 칼이 서서히 내려간다. 어머니. 그 두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데는 3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시어머니 김효옥이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서연은 정확히 안다. 딸 미나가 만 5살이던 해의 겨울이었다. 그 이후로 연락도 없었고 만날 일도 없었다. 남편 준호가 떠난 후로 3년. 시어머니도 함께 떠났기 때문이다. 제 식당이 아직도 준비 중입니다.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다. 식당이 준비 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당신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도. 지호는 뭔가 낌새를 챘는지 재빨리 창고 쪽으로 몸을 빼기 시작했다. 여성은 그대로 문 앞에 서 있다. 발을 떼지 않는다. 마치 이 자리에 못 박혀 있듯이. 딱 5분만. 안 됩니다. 딸을 보고 싶어요. 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칼을 놨다. 천천히 앞치마를 벗는다. 동작이 느리다. 정중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도 슬픔도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감정도 섞여 있다. 미나는 지금 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을 이었다. 아이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여옥의 얼굴이 흔들렸다. 하지만 서연은 돌아섰다. 주방으로 돌아간다. 등 뒤에서 여옥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린다. 내 손자를 보고만 싶었어요. 한 번만. 서연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손에 들린 칼의 움직임이 흐려진다. 눈이 따뜻해진다. 하지만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죄송한데 11시 30분에 문을 열겠습니다. 정중한 목소리. 하지만 차가운 온도. 서연은 그렇게 말했다. 여옥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고 몸을 돌려 식당을 나간다. 문이 닫힌다. 서연은 다시 채소를 썬다.
손 위로 눈물이 떨어진다. 그것을 닦지 않는다. 그저 계속 칼질한다. 지호가 창고에서 나왔다.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준비됐습니다. 네, 문 여세요. 오전 11시 30분. 봄날 식당의 문이 열린다. 그날따라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다르게 느껴진다. 마치 무언가 변하려고 하는 신호처럼. 마치 3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서연은 그것을 모른 척한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이 시작이다. 이 봄날의 식당에서 무엇인가가 시작되려고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오후 1시 20분. 봄날 식당은 점심 손님들로 복잡하다. 테이블마다 밥과 반찬이 놓여 있고 숟가락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서연은 주방에서 나와 홀을 돌아다닌다. 물잔을 채워준다. 고객의 눈빛을 확인한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다. 그런데 이번 테이블의 손님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 여옥이다. 모서리 자리에 앉아 있다. 밥을 거의 먹지 않는다. 그저 앞에 놓인 음식을 바라보고만 있다. 옆 테이블의 가족들이 웃고 떠들어도 그녀는 묵묵하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왜 여기에? 아침 그 일이 있은 지 불과 4시간. 시어머니는 왜 여기 앉아 있는가? 그것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호가 서연의 표정 변화를 감지했다. 아까 그 손님 손에서 들어오셨어요. 자리를 잡더니 음식도 시키고. 뭘 시켰어? 우리 특식. 근데 손님 봤으니까 알 것 같은데. 드시지 않으시네요. 서연은 침을 삼켰다. 한 발을 떼고 다시 한 발을 뗀다. 마치 누군가의 무게를 견디며 움직이는 것처럼. 여옥은 서연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친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여옥은 계속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식사는 괜찮으신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정중했다. 식당 주인으로서의 기계적인 목소리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는 철렁했다. 네, 맛있습니다. 여옥의 대답도 조심스럽다. 마치 계란 껍질을 밟고 다니는 것처럼 조심스럽다. 그럼 천천히 드세요. 서연은 돌아서려고 했다. 하지만 여옥이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서연은 멈췄다. 돌아서지 않는다. 뒷모습만 여옥에게 향한다. 미나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주방 쪽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서연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 순간의 긴장을 반영한다. 그건 당신이 물을 입장이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변했다. 차갑지 않다. 오히려 떨린다. 아이는 잘 지내고 있고요. 당신 때문에 힘들어한 적은 없습니다. 거짓이다. 하지만 그 거짓이 필요했다. 서연이. 여옥이 일어난다. 테이블에서 몸을 빼낸다. 주변 손님들이 눈을 돌린다. 뭔가 불편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서연이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더 단호했다. 다 먹고 나가세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ISAID 다 먹고 나가세요. 영어가 섞였다. 서연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영어를 섞인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습관이다. 여옥은 다시 앉았다. 침묵이 흐른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 앞의 음식을 내려다본다. 하지만 손은 떨린다. 서연은 돌아섰다. 주방으로 돌아간다. 문을 닫는다. 그 안에서는 엎어진 접시 조각들이 흩어져 있다. 미안해요. 손을 미끄러뜨렸어요.
신입 직원이 땀을 흘리며 조각들을 치운다. 하지만 서연은 그 직원을 보지 않는다. 벽을 바라본다. 단단한 벽면을. 시간이 흐른다.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다. 이번 테이블에서는 더 이상 움직임이 없다. 여옥은 여전히 앉아 있다. 음식은 변함없이 냉해지고 있다. 오후 2시 30분. 점심시간이 끝난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난다. 여옥도 일어난다. 천천히 일어난다. 마치 오랫동안 앉아있던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서연은 주방 입구에서 그것을 본다. 여옥이 지갑을 꺼낸다. 하지만 서연이 이미 선포했다. 계산하지 않는다고. 여옥은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돈이 아니다. 사진이다. 그것을 이번 테이블 위에 놓는다. 미나의 사진이다. 서연도 안다. 그것은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보내준 사진이다. 정확히는 남편 준호를 통해. 여옥은 그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간다. 어머니. 서연이 목소리를 냈다. 여옥이 멈췄다. 미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상처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있어요. 여옥의 목소리는 작았다. 이게 다 내 잘못이에요. 준호 때문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빨랐다. 냉정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여옥이 멈춘다. 오래 멈춘다.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냥 문을 연다. 문이 닫힌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는다. 오랫동안 문을 바라본다. 그리고 천천히 이번 테이블로 간다. 거기에 놓인 미나의 사진을 집어든다. 사진 속에 미나는 웃고 있다. 만 8살의 서연의 딸. 남편이 떠나고 3년을 혼자서 키웠다. 그 딸이 시어머니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 서연의 손이 떨린다. 지호가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네. 그 손님이 아닙니다. 서연은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냥 누군가입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말한다. 시어머니는 이제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저 누군가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자꾸 돌아온다. 오후 3시 15분. 식당은 조용하다.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서연은 주방의 스테인리스 작업대 앞에 선다. 오전과 똑같다. 칼을 짚는다. 채소를 썬다. 손 위로 눈물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빨리 닦지 않는다. 그대로 둔다. 몇 줄기의 눈물이 더 흘러내린다. 새해를 견뎌낸 서연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오늘 밤 서연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미나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시어머니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서연 스스로도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저녁 6시 30분. 서연의 집은 작은 아파트다. 2층 베드룸, 거실, 주방. 그 안에 서연과 미나의 3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연은 냉장고를 연다.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밥과 미역국과 계란말이. 미나가 좋아하는 반찬들이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머리는 다른 곳에 있다. 오후 2시 30분부터 이 순간까지 서연은 계속 생각했다. 시어머니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줄 것인가? 그 결정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상처와 딸의 미래가 엮여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연이 내린 결정은 침묵이었다. 미나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시어머니에게도. 그저 시간이 모든 것을 가라앉힐 때까지. 현관문이 열린다. 엄마, 집에 왔어.
미나가 들어온다. 초등학교 3학년. 학원 가방을 메고 있고 얼굴은 환하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웃음을 지었다. 어디 우리 미나. 오늘 학원은? 영어 시간 재미있었어. 선생님이 자연 다큐 봤거든. 미나가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린다. 아이 특유의 무해한 수다. 서연은 그것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진다. 밥 먹고 싶어? 네. 배고파 죽겠어. 식탁이 앉는다. 밥을 덜고 국을 떠준다. 계란말이를 한 입 집어준다. 미나는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 밥알이 입 주변에 묻어도 상관없이. 그런데 3분쯤 지났을 때 미나가 숟가락을 놨다. 엄마, 응? 오늘 할머니가 식당에 왔었어? 서연의 손이 멈췄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왜냐면 엄마가 오늘 계속 생각하는 얘기하고 있거든. 아까 학원 가기 전에도 계속 보고 있었어. 8살이지만 아이는 본다. 엄마의 마음을 본다. 서연은 침을 삼켰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미나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거짓을 감지하면 더 깊이 물어보기 때문이다. 응, 그런 일이 있었어. 식당에? 응. 미나는 밥을 한 숟가락 더 떠서 입에 넣었다.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다.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야? 서연의 심장이 철렁했다. 이 질문이 오리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다르다. 왜 물어? 그냥 난 할머니가 없잖아. 엄마한테는 할머니가 있고 난 아빠도 없고 할머니도 없고. 미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원망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상태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더 아팠다. 할머니는 예전에 있었어. 너를 봤던 적도 있고. 정말? 응. 너 1년 됐을 때. 미나가 밥 위에 국물을 부었다. 다시 먹는다. 하지만 눈빛은 흐려진다. 그럼 왜 안 와? 그 질문에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복잡한 일이 있었어. 뭐가? 할머니랑 엄마 사이에. 미나는 밥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엄마를 본다. 그 눈에는 이미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 아빠는 왜 갔어? 그 질문은 나왔다. 언젠가는 올 질문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빠는 일이 있었어. 다른 데로 가야 했어. 영원히? 응. 미나는 숟가락을 내려놨다. 그리고 서연을 봤다. 엄마의 눈을 본다. 거기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절제된 눈물. 흘러내리지 않는 눈물. 엄마 울어. 뭘? 계속 안 울어도 되는데 울어도 돼. 나는 상관없어. 미나가 일어났다. 그리고 엄마에게로 다가가 안겼다. 8살의 작은 팔로. 서연은 딸을 껴안았다. 오랫동안 껴안았다.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병원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서연은 미나를 놔줬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응급실입니다. 김효옥이라고 불리는 환자분이 응급실에 오셨는데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세상이 정지했다. 네. 환자분이 의식이 없으신 상태고요. 휴대폰에 당신 번호가 최근 연락처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환자분의 보호자이신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뭐라고 하셨어요? 뇌졸중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검사 중입니다. 빠른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화는 계속됐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듣지 않는다. 귀에서 어떤 진동이 울린다. 마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소리처럼. 미나가 엄마의 얼굴을 본다. 뭔가 달라졌다.
엄마의 표정이, 엄마의 눈이, 엄마, 뭐가 됐어?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놨다. 손이 떨린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은 거짓이다. 그것을 서연도 미나도 알고 있다. 저녁 7시 15분. 서연은 택시를 잡았다. 미나를 이웃 김 아줌마에게 맡겼다. 말은 적었다. 응급이 생겼다는 말만 했다. 응급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연의 머리는 혼란스럽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방금 몇 시간 전 자신이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의 휴대폰에 자신의 번호가 최근 연락처로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어머니는 자신을 얼마나 자주 연락하려고 했던 것일까? 3년간 하지 않던 연락을, 무엇이 시어머니를 움직였던 것일까? 택시는 병원으로 향한다. 밤 7시 45분. 서연은 응급실 앞에 선다. 하얀 불빛 아래서 유리문이 열린다.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다르게 본다. 침대에 누운 여옥, 산소 마스크를 쓴 여옥,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미나의 사진. 그 사진은 아직도 여기 있었다. 응급차 안에서도, 병원에 와서도.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거부했을 때도, 떠났을 때도 손에서 딸의 사진을 놓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연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밤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 밤 11시 40분. 응급실 대기실. 서연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다. 팔짱을 끼고 눈은 응급실 문을 봤다가 바닥을 봤다가 다시 문을 본다. 그 반복. 의사가 나왔다. 마스크 위에 눈이 피곤하다. 뇌졸중이 맞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지금은 의식이 없는 상태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다인 듯. 환자분이 깨어나면 언제쯤 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입니다. 의사는 떠났다. 그 자리에는 서연만 남겨진다. 그리고 그녀의 생각. 시어머니가 살았다는 것. 그것이 지금 서연을 안도하게 하는가, 불안하게 하는가. 서연은 알 수 없었다. 밤새 응급실의 소파에서 잤다. 배도 고프지 않았다. 시간만 흘렀다. 새벽 6시 30분. 여옥이 눈을 떴다. 서연은 즉각 일어났다. 그리고 여옥을 바라봤다. 여옥은 천천히 눈을 뜬다. 앞이 흐리다. 목도 마르다. 몸도 무겁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서연을 본다. 둘의 눈이 만난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 할 말이 없는 것 같다. 아니, 너무 많아서 한마디도 나올 수 없는 것 같다. 물 마실래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간호사처럼, 의료인처럼, 감정 없이. 여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못한다. 목에 튜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연이 물잔을 집었다. 여옥의 입술에 대준다. 물을 마신다. 그 행동이 반복된다. 물을 준다. 닦아준다. 다시 물을 준다. 거기에 감정이 있는가, 없는가. 서연이. 여옥이 겨우 목소리를 냈다. 갈라진 목소리. 쉬세요. 내가. 왜? 의사 말로는 뇌졸중이었대요. 운이 좋으셨어요. 서연의 말은 사실적이다. 냉정하다. 미나는? 그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얼굴이 변했다. 이웃 어른이랑 있어요. 보고 싶어.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더 보고 싶어. 서연은 돌아섰다. 창문 쪽으로.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쪽으로. 말도 안 돼요.
뭐가? 3년을 안 보더니 지금 와서 뭐라는 거예요? 여옥이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목이 아팠다. 움직이지 않는다. 서연이 돌아봤다. 왜 식당에 오셨어요? 왜 자꾸 미나를 물어봐요? 왜? 목이 메인다. 서연은 턱을 깨물었다. 당신은 준호가 떠났을 때 어디 있었어요? 내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때 당신은? 여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 미안? 그 말이 뭐가 돼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내가 밤새 울며 아이를 달랬는데, 내가 일을 하다가도 아이 생각에 자꾸 눈물이 났는데, 당신은 어디서 뭐 했어요? 서연이. 대답해요. 내가 남편을 잃고 난 딸을 안 잃었어요. 서연이 소리쳤다. 응급실의 침묵을 깨트렸다. 난 남편이 떠났을 때도 딸을 잃지 않았어요. 혼자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여옥은 입을 열고 닫았다. 말을 하려고. 하지만 나올 수 없다. 당신은 왜 지금 와요? 왜? 서연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흘렀다. 3년을 참았던 눈물이.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요? 할머니가 나타났어라고? 할머니가 뭐가 돼요? 아이 아빠도 없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서 뭐 하자고요? 여옥은 눈물을 흘렸다. 침대 위에서 튜브에 연결된 채로 내가 모르고 있었어. 뭘? 너한테 이렇게까지 상처를 줬다는 걸. 침묵. 준호가 떠난 후로 난 죄책감에 미쳤어. 내 아들을 못 말렸다고. 너한테도 미안했고. 근데 여옥이 천천히 말했다. 너는 다 혼자 감당했어. 내가 할 일을 넌 다 했어. 엄마가 할 일을 넌 했어. 그런데 나는 뭐를 하셨어요? 아무것도 못했어. 그저 사진만 봤어. 여옥이 손을 들었다. 떨리는 손. 미나 사진만 계속 봤어. 서연은 그 손을 본다. 3년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지금 와요? 너한테 사죄하려고. 서연은 일어났다. 그리고 얼굴을 손으로 덮었다. 어깨가 흔들린다. 너무 늦었어요. 알아. 3년이 아니라 5년을 기다려도 괜찮아. 여옥이 말했다. 그 대신 미나를 봐도 될까? 서연은 손을 내렸다. 여옥을 바라봤다. 침대 위의 여옥을, 튜브에 연결된 여옥을, 피부가 창백한 여옥을. 이 사람이 3년을 상처 속에서 산 것 같다. 그것도 자신이 준 상처가 아니라 스스로 아는 상처 속에서. 미나가 당신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아. 아이는 당신을 모르니까요. 알고 있어. 여옥이 눈을 감았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아이를 보고만 싶었어. 한 번만이라도. 서연은 의자에 앉았다. 침대여. 여옥여. 의사 말로는 내일쯤 퇴원할 수 있대요. 그렇구나. 그 다음엔? 여옥은 눈을 떴다. 천장을 본다. 모르겠어. 너한테 폐를 끼칠까봐 두렵고, 미나 앞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근데 한 번만이라도 밥을 함께 먹고 싶어? 식탁에 셋이 앉아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이 계속됐다. 새벽 7시. 서연은 휴대폰을 집었다. 그리고 이웃 김아줌마에게 문자를 쳤다. 미나 아침밥 먹이고 학원에는 보내지 마세요. 그 다음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입력했다. 오늘은 할머니를 만나기로 했어요. 문자를 보냈다.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진다. 서연은 다시 여옥을 봤다. 침대에서 잠을 자는 여옥을.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중얼거렸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새벽 8시 반. 서연은 병원을 나갔다. 그리고 이 시간 뒤 그녀는 식당의 주방에 있었다. 평소와 다른 음식을 준비했다. 뜨끈한 육수, 쇠고기, 고운 국수, 미역국,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스럽게 마치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를 환영하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정오. 봄날 식당의 문이 열렸다. 서연이 나갔다. 그리고 택시에서 내린 여옥을 본다. 여옥은 천천히 걸어온다. 몸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둘은 식당 앞에서 만난다. 안녕하세요. 여옥이 인사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식당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 그리고 테이블을 정했다. 이번 테이블. 아침에 여옥이 앉았던 테이블. 앉으세요. 여옥이 앉았다. 서연은 음식을 날랐다. 국수, 국, 반찬들.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다. 서연이. 여옥이 불렀다. 미나는? 조금 있으면 와요. 정말? 네. 여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미나다. 엄마. 아이가 달려왔다. 서연이 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돌렸다. 미나를 안은 채로 여옥을 향해. 이분이 할머니야. 그 말이 나가는 순간 세상이 정지했다. 일요일 오전 10시. 봄날 식당은 문을 닫았다. 서연은 이 공간을 3년간 매일 열었다. 점심도 저녁도 휴일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문을 닫기로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처음으로 셋이 함께 밥을 먹기로 했기 때문이다. 거실 식탁. 서연이 준비한 음식이 놓여 있다. 된장찌개, 달걀말이, 나물, 밥. 특별하지는 않다. 하지만 정성이 들어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나는 의자에 앉았다. 여옥의 옆에. 할머니, 이게 뭐예요? 미나가 나물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건 고소한 음식이야. 먹어보면 알 거야. 여옥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다. 수술 후 2주. 아직 회복 중이다. 하지만 눈은 살아있다. 오랫동안 죽어있던 눈이 다시 빛나고 있다. 할머니는 어디서 살았어? 서울에서 살았지. 너한테서 멀지 않은 곳에. 그럼 왜 안 왔어? 미나는 직설적이다. 아이의 세계에는 복잡한 감정이 없다. 단지 사실만 있다. 여옥이 서연을 봤다. 서연도 여옥을 봤다. 할머니가 엄마랑 싸웠거든. 그래서 못 왔어. 여옥이 말했다. 간단 명료하게. 지금은 싸움을 풀었어. 여옥이 미나의 손을 가져다 자신의 뺨에 댔다. 아이는 할머니의 부드러운 뺨을 만난다. 그리고 웃음을 흘렸다. 서연은 그것을 본다. 오랫동안 본다. 3년 전의 서연이라면 이 장면을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시어머니와 딸이 웃고 있는 모습을, 그것이 자신의 식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밥을 먹는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단지 숟가락과 젓가락 소리만 들린다. 그리고 간간히 미나의 짧은 질문들. 할머니, 아빠는 왜 갔어? 숟가락이 멈췄다. 그건 어려운 질문이야. 여옥이 천천히 말했다. 너 아빠는 약한 사람이었어. 약한 사람이 강한 척하다가 지쳐버렸어. 그래서 떠났어. 그건 너 탓이 아니야. 엄마 탓도 아니고. 그냥 어른이 해야 할 일을 못한 거야. 미나는 그 말을 씹으며 밥을 먹었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시간이 그것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밥을 먹고 밥그릇을 치운다. 서연은 주방에 섰다. 그리고 여옥이 옆에 섰다.
함께 그릇을 씻는다. 말없이 그저 함께 물이 흐르고 거품이 일고 뜨거움이 손을 데운다. 고마워. 여옥이 말했다. 뭐요? 날 받아줘서. 서연은 그릇을 닦았다. 수건으로.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알아. 당신이 왔을 때 죽고 싶었어. 알고 있어.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여옥이 손을 멈췄다. 달라졌어? 네. 원망도 줄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서연이 여옥을 봤다. 이제 할머니고 엄마고 그냥 우리가 된 것 같아요. 여옥의 눈이 촉촉해졌다. 미안해. 정말로. 사과는 충분해요. 이제는 그냥 함께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말하고 나자 서연은 깨달았다.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는 상대를 흰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도 아니다. 그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처도 함께, 죄책감도 함께, 그리고 다시 시작할 의지도 함께. 오후 3시, 미나는 거실에서 할머니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다. 웃음소리가 난다. 오랫동안 이 집에서 들지 못했던 웃음소리다. 서연은 창가에 선다. 봄날의 햇빛이 들어온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다닌다. 누군가는 회사에 가고, 누군가는 쇼핑을 하고, 누군가는 그냥 산책을 한다. 모두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 서연도 그렇다. 식당을 운영하고, 딸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호 직원이었다. 사장님, 내일 오픈 몇 시예요? 11시 30분. 늦게 와도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끝났다. 내일은 또 다른 손님들이 온다. 그들은 계속 밥을 먹고 가질 것이다. 그리고 서연은 계속 음식을 준비하고 나눌 것이다. 그것이 이 작은 식당의 역할이니까. 저녁 6시, 셋이 저녁밥을 먹는다. 다시 식탁에 모인다. 이번엔 식당의 음식을 집에 가져왔다. 그날의 특식. 할머니, 이건 식당 음식이죠? 그래. 엄마가 만들었어. 맛있어요. 미나가 밥을 한 숟가락 뜨고 입에 넣는다. 여옥이 서연을 본다. 서연도 여옥을 본다. 그 시선 속에는 이제 미움이 없다. 단지 이해와 연민만 있다. 내일도 식당에 와요. 여옥이 말했다. 정말요? 응. 밥 먹고 가고 싶어. 이 세 사람이 함께.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내일부터 계속? 네. 내일부터 계속. 밤 9시. 미나는 잠들었다. 서연과 여옥은 거실에 앉았다. TV는 켜져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 혼자일 때는 어땠어? 여옥이 물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미나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왔으면. 그럼 과거를 바꾸자는 말인가요? 서연이 웃으며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함께하는 게 충분해요. 여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간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밝다.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서연도 그렇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방식으로. 일주일 뒤, 봄날 식당. 손님들이 들어온다. 오늘따라 점심시간이 바쁘다. 여옥은 식당의 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 밥을 먹는다. 아니, 그냥 서연을 본다. 주방에서 움직이는 딸을, 그리고 홀을 돌아다니는 딸을. 미나는 학원을 끝내고 엄마 식당으로 온다. 할머니를 본다. 웃음을 짓는다. 그리고 함께 앉는다. 할머니 옆에
밥을 먹으며 학교 일을 이야기한다. 할머니, 오늘 수학 100점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데. 그 순간 서연은 주방의 창문으로 그 장면을 본다. 손녀와 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3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모습. 그리고 지금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칼을 놨다. 서연은 한 번 깊게 숨을 쉬었다. 3년을 혼자 견뎌낸 것이 의미가 있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 같다. 봄이 왔다. 정말로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닌 봄으로. 밤 10시 집에 돌아온다. 셋이 함께 베드룸에 미나를 눕힌 후 서연과 여옥은 거실에 앉았다. 내일도 식당에 올래요? 서연이 물었다. 응, 매일 갈 거야. 여옥이 대답했다. 그럼 엄마가 따로 밥 안 지어도 되겠네요. 그럼 하루 빠먹고 와도 되나? 아니요. 내일은 꼭 와요. 여옥이 웃음을 흘렸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이. 알았어. 매일 갈게. 그렇게 약속했다. 작지만 소중한 약속. 밤의 창밖으로 봄바람이 스친다. 나뭇가지는 흔들리고 벚꽃은 떨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올라온다. 계절은 다시 돌아온다. 해가 지고 해가 뜨듯이 겨울 뒤에 봄이 온다. 상처도 그럴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 서연은 창밖을 본다. 다시 피어나는 봄을 본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딸이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식당에 손님들이 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서연의 인생을 구성한다. 엄마, 여옥의 목소리가 들린다. 네, 감사해. 뭐려? 이 모든 게 셋이 함께 밥 먹는 것도 이 시간도.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하는 건 저예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다. 진심이다. 이 모든 것이, 이 평범한 일상이 서연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밤은 계속 깊어간다. 봄날은 계속 흐른다. 그리고 봄날 식당의 문은 내일 또다시 열릴 것이다.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밥을 담기 위해, 새로운 하루를 함께하기 위해. 그렇게 계절이 돈다. 사람의 마음도 돈다. 상처도 용서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다시 봄날이 왔다.